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손해사정사와 손해평가사 자격증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수험생분들을 세 분류로 조금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직장인분들,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자격증을 통해서 회사를 차리고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이 직장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렇죠? 사실 자격증 합격을 위해서는 매일 꾸준하게 일정 양을 좀 공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직장인분들은 그것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분들. 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야, 내가 학생이면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학생분들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이 자격증 말고도 준비하실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자격증을 통해서 회사나 사무실을 차리고자 하시는 분들, 자, 이 경우가 이제 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와 이 세 번째, 즉 저도 법인을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현재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뭐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거를 시작해서 좀 나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분류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다른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자격증 시간에 온전히 또 투자하기가 힘들다. 자, 그래서 이 세 분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어떤 공부 전략, 그것이 바로 이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효율성. 자, 그런데 이 효율성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나올 내용만 딱 공부해서 시험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사실은 근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공부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20대 초반에 그랬었고요. 물론 그때 결과는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사실 저는 공부 이제 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풀어본 문제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라. 자, 여러분들이 출제하시는 분들이에요. 출제하러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내가 낸다?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많은 문제풀이로 승부를 본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험이 거듭될수록 사례 응용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문제풀이만으로 커버한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여러분들 바로 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기본 이론이 되겠어요. 기본 이론. 상법 보험편이나 보험계약법은 상법에 있는 법 조문이 되겠고, 뭐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이 되겠고, 보험 과목들은 약관이 있죠. 표준 약관. 그것들이 기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마스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 다 지지고 볶아봤자 이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서 먼저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바로 그 기본기를 가지고 기출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한 문제를 푸시더라도 내가 공부했던 기본 이론의 내용이 어떻게 실제 문제 표현이 되고 눈속임이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시험에 이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정말 긴장돼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양이 100이라면 실제 시험장에서 한 80? 70 정도만 꺼내셔도 저는 그건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2차 시험은 여러분들 논술 시험이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글씨를 잘 쓰는 편이 아닌데 이 시험지를 보고 펜을 들었는데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원래 정말 긴장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문제를 딱 봤는데 글씨는 분명 보이는데 머리가 여러분들 마치 꿈속에서 걸어오는 것처럼 머리 두뇌가 회전이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2차 시험 가시면 한 비포 용지 크기로 해서 10장을 줍니다. 그러면 한 장에 10분 정도 해서 이제 그것을 다 채워서 이제 내셔야 돼요. 그 정도 분량을 쓰셔야 돼요. 손으로 직접. 그런데 온전히 그러면 10분, 10장에서 100분이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문제를 내가 받아서
읽고 분석하고 목차 정리해서 답안을 이끌어내는 시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즉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객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식은 시험 시간이 훨씬 더 짧겠죠. 내가 어떤 문제의 키워드를 봤으면 그 키워드에서 물어보는 것, 그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쫙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오고 여기서 갖고 와서 그것을 빠르게 목차 정리를 해서 쓸 수 있을 것, 그것이 몸에 배어 있으셔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한데 그럼 그냥 무조건 계속 반복할 거냐? 아니죠. 기본기를 일단 마스터해 놓으시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그럼 무엇을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무엇은 암기하고 무엇은 이해하면 되는구나가 딱 여기서 결정 지어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아니면 실제로도 여러분들만의 노트가 딱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시험 직전에 뭐 한두 달 남기고서는 계속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계속 그것만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1회독, 2회독, 3회독 점점 회독할 때마다 소모되는 시간은 줄겠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한 5분 남겨놓고 한 과목을 그냥 통으로 다 복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반복이 필요하다. 자, 시험 합격을 위한 효율성, 그렇죠? 효율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들, 기본기, 기출 분석, 반복이었습니다. 제 강의도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문제풀이, 파이널 이 3단계로 준비가 됐습니다. 자, 기본 이론 시간에는 아까 말했던 기본기들, 상법, 보험편이나 보험계약법에서는 법조문, 의학이론에서는 뭐 해부학, 보험 과목들은 약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머리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기출 분석 시간, 문제풀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 있죠?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실제 문제에 눈속임이 되는지 등을 분석해서 응용력을 길러내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건 중요하다. 이거는 꼭 암기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배경으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갈무리 될 수 있도록 이제 할 겁니다. 이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파이널 가서는 제가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의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용을 이미 3번에서 4번 반복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파이널에 가서는 역시 그 순서 그대로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특히나 2차에 가서는 내 언어로, 내 글씨로 써 내려가야 된다. 즉 나만의 노트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요약 노트가. 그래서 그 최종 여러분들만의 노트를 만드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내용들을 뭐 큰 그림, 작은 그림, 뭐 주제별로 묶어보고 비교 대조하는 내용들도 묶어서 이렇게 좀 갈무리하는 시간을 또 이 파이널에서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사정사 평가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모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시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